안녕하십니까. 중산동 Q&A 공부방 동아쌤입니다. 이제 추석 연휴인데요. 이제 공부하는 학생에게 이제 수능 얼마 안 남았어요. 근데 수능 공부 새로 시작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몇 가지 조언입니다. 이전에 이제 제가 이제 서대정고등학교 나왔는데 그 학교 가가지고 후배들 모아놓고 하느라고 좀 신경 써갖고 뽑았던 항목들입니다. 근데 첫 번째로 못하는 것이 아니라 공부는 안 하는 것이죠. 자기가 맞고 싶은 만큼 공부해요. 자기가 나 80이면 돼. 그럼 거기까지만 공부해요.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것이. 왜 그러냐면 힘들어요. 이 단계에서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공부가. 이 단계로 올라가려면 이게 미끄러졌다가 힘내서 펄쩍 뛰어야 되잖아요. 이걸 왜 내려가? 그냥 여기서 하지.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가려도 또 이렇게 내려갔다가 또 펄쩍 뛰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공부가 이렇게 단계가 되니까 그 밑에 단계에서 위에 단계로 올라가기 힘드니까 적정하게 여기서 안주해버려요. 그래도 성적이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안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힘든 걸 회피하고 안 하는 것이. 그래서 당연히 힘든다는 전제를 해야 돼요. 공부는 당연히 힘들다. 힘이 든 만큼 올라가면 여기 고비를 넘어가면 이렇게 고비 넘어갈 때가 성취감이 커요. 그냥 맨날 공부했다가 성취가 아니라 여기서 아등바등 해갖고 여기를 넘어가면 보이는 게 달라요. 여기는 여기까지만 보이는데 여기는 여기까지 보이고 여기는 여기까지 보여요. 이해됐죠? 그 다음에 이제 양하고 질을 고민해야 돼요. 그 양이 진짜 맥시멈 늘어나야 질적인 변화는 와요. 그러니까 방법을 찾아야 이런 건 양이 넘어가면 질적으로 금방금방 변하고 빨리빨리 되는데 방법을 먼저 배우면 양이 안 늘어나요. 요령을 피워서. 그러니까 볼펜을 하루에 한 자루씩 쓰잖아요. 그러면 최고 기준입니다. 15시간. 검은 볼펜 하루에 한 자루 다 쓰면. 그러면 손목이 한 달만 쓰면 손목에 파스 붙여야 돼요. 그렇게 하는 애들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365일에서 360일 붙이면 정말 누구 못지않게 전국에서 하는 10등 안에 애들만큼 열심히 한 거예요. 그런데 애들이 그래요. 이렇게 볼펜을 이렇게 쓰라고 그러면 그거 쓴다고 돼요? 돼요. 안 써보니까 상상을 못할 뿐이지. 볼펜을 가지고 모나미 볼펜을 가지고 정석을 처음부터 끝까지 쓰면 볼펜 한 10자루 20자루, 30자루 쓰면 정석을 10번을 써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럼 수학을 못할까요? 잘해요. 그럼 미련하지만 쓰는 것 자체가 가장 기억이 오래 가요. 공부에서는. 누구도 거부할 수 없도록. 실력도 좋지만 실력을 올리려고 나 이거 모르겠다고 그런 게 아니라 점수를 올려야 되는데 공부하는 애는 의외로 많아요. 이것저것 공부하고 막 영어도 쓰고 수학 공식도 하고. 근데 그게 시험 문제나 나오냐? 그럼 아니래요. 그러면 공부가 분명히 기반이 돼야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컵이 있으면 이게 넘치면 이렇게 물이 이만큼 엎질러지면 이만큼 점수가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뭘로 치우냐면 한 70% 80%는 실력으로 채워요. 공부로. 70에서 80%. 그러면 여기 나머지 20%나 30%는 뭘로 채워요? 시험 공부를 해야 돼요. 문제 풀고 뭐 하고. 그래야 물이 넘쳐갖고 점수가 쭈르륵 올라가요. 그러면 99% 공부를 해도 성적 올라요? 안 올라요? 안 올라요. 실력은 늘었어요. 근데 성적이 안 올라. 이게 넘쳐야 돼요. 넘쳐서 물이 넘쳐서 이렇게 쭈루루루 미끄러지는 만큼의 성적이 올라요. 그러니까 어떤 애가 항상 그 얘기예요. 20% 공부하다가 80% 왔으니까 몇 배 공부했어요? 4배. 저는 왜 이렇게 공부했는데 성적이 안 올라요? 맨날 이 얘기해요, 애들이. 그러면 그래요. 넘치면 온다고. 됐어요? 자, 공부를 하는데 공부는 내용을 아는 것이고 시험 공부는 시험 문제를 푸는 게 기준이에요. 그쵸? 본인도 공부 열심히 하시거든요. 내가 봐도. 근데 시험 공부는 많이 안 했다. 근데 요거를 먼저 채워야 되니까 이해는 해. 그렇지만 공부하는 속도하고 시험 공부 속도로 보면 시험 공부 속도가 훨씬 빨라요. 이해됐죠? 자, 다음 학교 수업하고 학원 하나 과외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러면 과외 숙제하고 학원 숙제하고 학교 수업하고 이게 시간과의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애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공부를 안 하는 애는 없대요. 고등학생 되면 웬만하면. 그러면 뭐가 문제냐? 다 할 수가 없대.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해서. 그러니까 시간이 부족해서. 그래서 미리 땡겨서 하는 게 수학을. 해야 될 문제가 너무 많으니까. 수학이 3년이 걸려요. 고등학교 때. 그러면 이거를 중학교 때 땡겨서 하면 나머지 과목을 할 수 있는 여유가 그래도 생기는 거야. 자, 어쨌든 근데 잘 생각해야 돼요. 학교 수업이 제일 많아요. 사용되는 시간이.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게 제일 집중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자기 능력에 맞게 학원 과외를 하는데, 자기가 공부한 다음에 학원 수업, 공부한 다음에 과외를 들으면 팍팍 느는데, 수업만 들으면 EBS 듣지? 그냥 뭐가요? 학교에서 다 듣지? 그죠? 그러니까 이 시간을 본인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사용하느냐를 보려면 누적 기록부를 써야 돼. 그래서 자꾸 이거를 자기가 공부를 하는데 똑같은 시간이요. 놀더라도 누적 기록부에서 효과적으로 그 시간 동안 어차피 공부하러 와서 6시간 있었을 때 이걸 효과적으로 하는 방법을 배우면 12시간 할 때 이게 2번 하면 되잖아. 그죠? 그래서 누적 기록부 다시 쓰셔야 돼. 알겠어요? 자, 그다음에 공부를 할 때 수능 같은 경우에는 정해졌어요. 유형이. 스타일이. 그러니까 기출문제를 암기하는 거 먼저. 그러면 이런 스타일의 문제가 이렇게 나오는구나 하고 나오는 흐름이나 나오는 범위가 이렇게 정해졌어요. 내신은 싸그리 다 해야 되는데 선생님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수능은 명확하게 유형이 정해져 있어. 나오는 게. 그러니까 나올 수 있는 게 있고 나오지 못하는 게 있어. 모의고사는. 그런데 내신부터 하면 수능하기 쉬워요. 근데 수능을 한다고 해서 내신을 잘하지는 않아요. 잘할 수 있는 근거는 있지만 도움은 되지만. 왜 그러냐면 이게 훨씬 지저분하고 그 내용도 넓고 쓸데없는 것 같이 다 해야 돼요. 이거는 좀 중요한 걸 해야 되고. 이해되세요? 이게 훨씬 넓어요. 공부가 실제로는. 이게 더 넓은 것 같은데 모의고사가 훨씬 적어요. 그 내신을 잘하는 애가 6개월이나 뭐 이렇게 수능 준비를 딱 하면 금방 올라가는데 수능을 잘하는 애가 내신을 준비를 한다고 스타일이 굳어져. 수능 스타일로. 그럼 내신 하는데 힘들 수도 있어요. 꼼꼼하게 넓게 안 해서. 이해되세요? 다음에 이제 최고로 잘하려면 마무리는 교과서로 해야 돼. 그 문장 자체를 이렇게 이 문장 자체의 말투가 조금 이상한 걸 다 형광펜을 치고 요 문장이 이런 말투다. 아는 말투. 왜? 이 교과서 말투를 그대로 쓰거든요. 그리고 총정리를 마무리를 해서 교과서로 할 수 있다는 것은 교과서 수준으로 어려운 걸 다 정리해서 쉬운 교과서 수준으로 본인이 다 정리했다는 거야. 그래서 시작은 교과서, 마무리도 교과서. 공부는. 자, 보시면 시험 시간과 공부 시간인데 공부만 하느라고 만약에 어떤 애가 이번 시간에 2시간 2개를 풀었어. 그럼 이 2개가 모의고사 나온 유형이면 가치가 있어요. 왜? 비슷한 유형을 다 풀 수 있으니까. 근데 나 요번 수학 시간에 10시간 풀었어. 이렇게 됐는데 이게 모의고사 나오는 유형도 아니고 뭔지 모르겠어. 그러면 이 시험 볼 때 이 시간에 30개를 풀잖아요. 그러면 이 똑같은 이 10개를 여기다가 삽입해서 넣더라도 이걸 다 못 풀어요. 그래서 효과적인 풀이는 시험 시간이 기준이 돼야 돼. 항상. 자, 그 다음에 이제 아이들한테 점수 올리려면 첫 번째 조건이 쉬운 것이 다 맞아요. 실수 없이. 고득점의 전제 조건은 뭐냐면 1. 실수가 없다 이거예요. 실수를 하면 어려운 거 맞추고 쉬운 거 틀리면 점수로 똑같아. 실력은 늘은 것 같은데 점수가 하나도 안 올라. 자, 어려운 거 맞추고 쉬운 거 2개 틀려. 실수야. 아니요, 점수가 더 떨어져.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고득점의 전제 조건은 실수 없는 거야.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하면서 과정을 다 기록해야지. 계획도 쓰고 일기도 쓰고. 근데 애들 계획 지키지도 못할 거고 외짜냐고. 실제로 그렇게 많이 해. 그러니까 계획을 먼저 짜는 게 아니라 누적 기록부로 학습 누적 기록부를 기록하지. 그럼 그거는 내가 했었던 거지. 그거를 조금 변형시켜서 계획 짜는 거야. 그 계획을 짠 거를 실행을 한 걸 누적 기록부를 다시 써갖고 비교해 보는 거야. 그랬을 때 제일 많이 발전을 한다고.
자, 그 다음에 목표를 아이들이 너무 추상적으로, 단계적으로 조금씩 짜는 게 아니라, 평균 10점을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무조건 5점. 짧게. 하나씩만 더 맞자. 어떤 과목에서. 그래서 네가 지금부터 하나씩만 더 맞잖아? 그러면 너 고3 될 때쯤에 시험 보면 다 맞아야 되네? 그치? 어? 그러니까 항상 시험 볼 때마다 야금야금, 그치? 현실적으로. 이게 적어도 이런 문제들 유형 중에서 요 부분은 다 맞추자. 이 파트는 맞추자. 이렇게 해줘야지. 나머지는 그냥 공부를 하더라도. 그래서 전략을 세워야 되는데, 그냥 공부해. 그냥 잘 될 거야. 막 이렇게. 그래서 결국 이 부분은 다 맞추자. 이렇게 하려면 문제도 풀어봐야 돼. 공부를 할 때는. 그 다음에 이제 보통, 너는 잘해. 깨끗하게 정리를 하면, 한번 정리하면, 그래도 기억이 더 정돈이 잘 돼. 마구잡이로 쓰는가 보다. 그래서 A4에다 쓰는 거야. 자꾸 시키고. 자, 그 다음에 내신이 기초체력이에요. 기초체력. 내신이 먼저가 돼야지 수능이 나중에 된다고. 나중에 이렇게 수능 점수는 되게 높아. 높아. 근데 이렇게 떨어져. 내신 점수는 낮아. 그러면 이 내신 점수로 이렇게 돌아가는 경우가 많아. 실제 저기에서 봤을 때. 굉장히 신기해. 왜 그러냐면, 이 전에 것들은 기출 문제를 배우면서 문제 푸는 방법을 터득을 해서 그런 유사한 문제에 적응했는데, 이 수능은 30%가 새고가 나와. 항상 거의 새롭게 조금은. 그러면 내신에 적응한 애들은 자세했기 때문에 이걸 적응을 하는데, 모의고사만 너무 적응이 된 애들은 요게 적응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 그래서 내신이 기초체력이야. 내신부터 할까요? 수능부터 할까요? 모의고사 준비할까요? 막 애들이 그러거든? 고3 올라가기 전에는 내신만 하는 거야. 내신만. 언제까지? 고3 여름방학 때까지. 여름방학 전에. 고3 기말고사까지. 선택의 여지가 없어. 그런 다음에 나머지 시간에 모의고사를 해도 늦지 않아. 이걸 최선을 다한 애들이라면 나머지 기간에도 충분해. 이해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 가르치는 사람들 존경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과목에 재미가 없어. 말을 해도. 아니, 그 사람이 널 해코치만 안 했으면, 저 사람 재수없어 이렇게 하지 말고, 저 사람 괜찮네, 저 사람 잘하는 것 같아, 이렇게 하고 했을 때 효과가 훨씬 좋아. 학교에서도. 그리고 공부를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네 후손들 다 껴안고, 네가 공부해갖고 취업하고 그러면 네 자식 손자가 다 달라지지. 후손들 껴안고 공부하는 거야, 대표로. 그러니까 너 때 달라질 수 있고, 그러면 네가 안 달라지면 네 자식한테 공부하라고 막 강요해야지. 너라도 달라지라고. 또 안 되면 그 자식한테 좀 언젠가 한 번은 공부를 해야 되잖아, 집이. 안 그래? 그런 거야. 내가 아니라 우리가 공부하는 거야. 이건 이제 내신이나 수능이나 거의 비슷해.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안 하는 것이야. 내신도. 양이 늘어야 질적으로 변해. 점수를 생각하면서 공부해야 돼. 이게 점수 올릴 공부. 시간간의 전쟁이니까 누적 기록 못 써야지, 그지? 지금 내신도, 솔직히 그 내신도 나오는 게 있어. 공부를 할 때 이걸 시험에 나와. 시험에 나오지 않아. 이걸 두 개를 구분하면서 공부하는 건 굉장히 큰 능력이야. 이게 어마어마하게 많은 애들은 시험 나올 것만 공부해, 진짜. 쓸데없는 거 안 해오고. 왜 그러냐면 항상 시험 점수로 결과를 표시해 놓기 때문에 이게 어마어마한 능력이라고. 아무리 교과서는 읽어야 되고, 그쵸? 시험 시간에 맞춰서 공부해야 되고, 실수가 없어야 고득점이고, 과정 당연히 기록해야 되고, 목표도 단계적으로 정해야 되고, 깨끗이 정리도 해봐야 되고, 그치? 혼란스럽더라도 일식 내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야 되고, 선생님이나 주변 고맙다고 생각하면서, 그치? 후손을 걸고 공부를 하는 거야. 그런데 자, 이렇게 총론은 내신이나 이 수능이나 똑같아. 근데 강론은 조금 달라. 각각은. 언어는 풀이 방법이 30%다. 이게 수능 같은, 내신은 그렇지 않거든. 시간 안에 충분히 크는데 지문이 길어. 지문이 길으니까 이 지문, 이 글 자체가 길으니까
풀이 방법을 익숙하게 연습을 해놓지 않으면 시간이 모자라. 일반적으로 독서가 속도가 빠르지 않네. 근데 좋아하는 방법은 어쨌든 이 제목 플러스 제목의 주제거든. 제목을 확장시키면 제목하고 주제하고 연관시켜서 줄거리가 뭔지를 알아야 돼. 이게 제목 노트 해가지고 그 국어 요점 정리 노트를 만들어 놓으면 굉장히 빨리 풀어. 근데 간간히 수업할 때도 문제 풀 때는 국어 요점 정리 노트를 하나 만들어 놓으면 수학이나 영어보다 훑어보면서 누적돼서 성적이 꼼꼼하게 올라가거든. 근데 의외로 안 하지 애들이. 영어는 하고 수학도 하는데 국어만 하는데 국어 요점 정리 노트 있는 건 굉장히 나중에 문제 풀 때 빨라져. 시간 절약도 되고. 이게 용어, 유형, 기출문제나 EBS 모의고사 이런 거 보면 유형 정리해갖고 유형 설명, 용어 설명 이런 거 많거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철저히 해야 돼. 이게 기본 실력이야. 그러니까 문제를 풀다 보면 안 알려주는 게 당연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것만 알던데 근데 얼마 많지 않아. 뭐 중학교 영어 문법의 10분의 1 양밖에 안 돼. 근데 애들이 이걸 찬찬히 깊이 있게 못하지. 그래서 한번 하는 게 맞고. 해설은 문제집에 보면 해설 좋은 거 사는 거거든. 해설을 정독을 해보고 해설을 이렇게 해설이면 이렇게 칸으로 이렇게 비문학처럼 이렇게 나눠보고 여기 중요한 거 있으면 이렇게 형광펜으로 칠해보고 이렇게 해설을 정리해보는 거는 과외 노하우를 배우는 것처럼 공부 방법을 배우는 것처럼 학습 방법을 배우는 것처럼 굉장히 많이 도움돼. 그 다음에 이제 한글도 단어장 몰라가지고 단어 몰라서 많이 틀리거든. 한글. 이게 이제 누적의 힘이라는 거죠. 자, 수학은 뭐 어쨌든 기초 모르면 교과서도 지금 하고 있잖아, 그치? 그치? 그 다음에 암기하고 공부 시작해야 더 빨라. 거꾸로 암기 과목은 이해하고 사회과학은 이해한 다음에 암기하고 이해하고 이렇게 해야 되거든? 근데 국영수는 암기하고 이해하고 암기하고. 자, 그러면 사회 과목을 이해했다 그럼 3등급이야. 암기했다 그럼 3등급이야. 이걸 이해했다 그럼 2등급이야. 이걸 또 암기했다 그럼 1등급이야. 그 1등급 안에서 또 암기했다 그럼 0.5등급이야.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하는 거야. 근데 시간상으로 이 사회나 과학, 탐구 과목은 암기부터 하는 게 빠르고, 아니, 이게 이해부터 해야 되고, 이해를 못하면 쓰지를 못해. 무슨 뜻인지. 국영수는 암기, 영어 단어 암기, 수학 공식 암기, 국어 단어 암기. 출발이 암기야. 암기 안 하면 이 밑에 전부 다 똑같아요. 밑에 다 이해, 밑에 다 암기. 이해되세요? 출발점이. 자, 하나를 알면 모두 알아. 그래서 공식을 외워. 그걸 깨달으면 하면 2등급 되는 거야. 그걸 자유롭게 쓰면 1등급이고. 자, 해설을 보지 마라. 근데 예를 들어서 네가 90점 넘든지 95점 넘으면 해설 안 보고 끝까지 될 때까지 풀면 되거든, 한 문제나. 근데 야, 이 70점, 85점 밑에, 80점 밑에, 90점 밑에 이러는 해설 봐야 돼. 해설을 안 보면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생각해도 생각이 안 나. 공부하는 거야. 연습장을 좀 넉넉히 쓰라는 거지. 이렇게 쓰면 빡빡하게 쓰지 말고 이렇게 접었으면 이렇게 쭉 풀었으면 이만큼 공간 비워놓고 여기다 이렇게 풀고 다음번에 연습장 다시 보면서 여기다 이렇게 빨간색으로 이렇게 써보고 그 다음에 이거 모르겠다 이렇게 치고 이렇게 뽑아갖고 여기다 글도 써보고 그래서 이걸로 질문하면 되잖아. 그치? 다시 다음에 연습장 보면 도움이 되게 많이 된다고. 연습장을 넉넉하게 쓰고. 자, 그 다음에 외국어는 문장으로 공부해야 된다는 겁니다. 문장. 같은 문장, 뭐 기억 곡선, 뭐 여러 가지 분야별로 정리하고 문법이 완성이 되면 도움이 많이 되지. 확실히 해석하는데 해석이 정교해지지. 근데 어쨌거나 이 문법이 요새는 한 문제밖에 안 나온다고 애들이 그러니까 영어 단어 많이 외우고 그치? 독해해보고 그 다음에 자주 하는 자주 30분씩 자주 영어를 지금처럼 변했으면 30분이나 20분씩 2번, 3번 이렇게 하는 게 나아. 그 다음에 부담되니까 20분
수학 90분 했으면 20분이나 15분 하고, 간간히 자주. 그 영어 단어 가지고, 심심할 때 영어 단어 쓰면, 그러면 영어 공부한 거야. 탐구는 이해라고. 그래서 과정도 이해해야 되고, 흐름, 6카운트로 다 정리할 수 있었고, 표도 이해해야 되고, 지도 그림도 이해해야 되고, 선택지, 뭐, 틀리면 선택지 원래 1, 2, 3, 4, 5 이렇게 나오지? 6번 선택지 만들면 대박이고, 그 다음에 반대 개념, 유사 개념도 생각해야 되고, 마인드맵으로 딱 그려가지고 상황도 다 이해해야 되고, 그 이해가 문제야, 탐구는. 다 이해해줬어. 이해하고, 암기가 저절로 돼야 되는 거고, 이해 다 한 다음에 특별히 외워야 될 것만 뽑아서 외우고, 다시 그게 써있는 걸 보고 이해하고, 이렇게 해야 빠르다는 거지. 탐구인데, 예를 들어서 다 외우려고 그러면 너무 많어. 그리고 암기를 했는데 이게 왜 그런지 모르잖아. 써먹을 수가 없어. 이게 탐구는. 자, 이게 이제 수능 공부 방법이야. 그러면 내신 공부 방법은 어떠냐? 어떻게 다르냐? 탐구 이해해야 되는데 무조건 암기. 내신은. 외국어도 뭐라고? 학교에서 해준 거 다 무조건 암기. 근데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면 책도 나가고 선생님 프린트도 나가고, 그 다음에 모의고사 기출문제나 모의고사 봤던 거 그것도 나가고, 이게 다 시험범위야. 특히 이게 문법의 이 범위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정해진 게 없어. 그냥 더 전범위야. 이해됐지? 그러니까 올라가기 전에 문법은 저렇게 저번에 내가 아까 프린트 줬잖아. 뽑았잖아. 그런 것처럼 한 20번 정도 한번 쭉 하고, 다음에 또 쭉 20번. 이렇게 해서 20번 한다고 뭐 있는지 다 알게 되면 시험 나올 때 선생님이 주의하게 얘기한 거 집중적으로 외우면 돼. 알겠지? 이거는. 자, 어떤 학교는 문장 자체를 통째로 다 외워야지 맞추는 것도 있어. 인인데 on으로 바꿔. 다 있는데 문장에서. 그런 치사한 한게 아니면 철자가 틀렸대, 여기. 단어인데. 그렇게 어마무시하게 내는 학교도 많다고. 벽별적인. 수학 같은 경우에는 진짜 수학의 한 문제 풀이 과정이 이렇게 있잖아. 이렇게 써놓는 거. 이게 영어 단어 한 개야. 근데 이렇게 이제 네가 지금 책에서 교과서에 쓰는 건 이게 손바닥이거든. 공식. 그럼 이렇게 문제에 이렇게 풀어져 있는 요 공식을 자주 활용할 수 있는 관련 공식이 있어. 관련 개념. 예를 들어서 번분수라든가, 아니면 부분부수 계산이라든가, 아니면 뭐 연립방정식 계산하는 방법이라든가,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 있잖아. 짜잘한 거, 짝수를 찾는 방법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숨어 있거든. 이 공식과 관련돼서 문제를 해서 이걸 다 이렇게 꾸며야 이렇게 손가락에 이렇게 잡히는 것처럼, 하나 둘 셋 넷 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뭉쳐져야 공식이 끝난 거야. 교과서만 하는 것은 요 가운데 요거만 하는 거야. 그럼 잡을 수가 없어. 우연히 이렇게 손바닥 맞춰서 잡을 수 있는데 이렇게 꽉 쥐어야 돼. 그러니까 여기에 지수 공식이 있고 여기 2차 함수 공식이 있으면 이렇게 껴져서 만들어져. 그러니까 애들은 여기 있는 공식은 다 알아. 공부하면 되니까. 여기 이제 세부적인 공식들을 어떻게 짜야 했는지, 어떻게 짜야 탄탄한지를 몰라, 애들이. 그래서 이걸 문제에서 하나하나 뽑아내가지고 경험을 해야 돼. 에? 그래서 수학은 한 문제가 영어 단어 하나라고 생각하면 돼. 그렇게 해서 하나하나 한 문제씩 암기를 해야 돼. 과정까지. 근데 외우기가 더 쉬워, 영어보다. 풀이 과정을 내가 알면, 공식을 알면 이렇게 흘러가는 건 자연스럽게 굳이 안 외워도 되니까. 이해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학을 애들이 있게 있는데 요 과정, 요 관련된 과정만 외우면 굉장히 빨라지거든? 그리고 수학이 이 1등급 극소수 잘하는 애 말고는 다 이렇게 돼 있거든? 그래가지고 1등급 여기 뿅 솟은 애들 말고는 다 여기라 2등급까지는 치고 올라가기 쉬워. 그 1등급 안에서 경쟁이 무섭지. 여기까지는 순식간에 쭈르르 올라가, 등급상으로는. 자, 그 다음에 국어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이 국어 암기 노트, 요점 정리 노트 가 하나 있으면 되게 두세 줄로 이렇게 제목하고 주제하고 줄거리 특징 합쳐서 한두 줄로, 두세 줄로 줄거리 특징해서 두세 줄로 정리를 해놓고,
해놓는 게 늘어나면 그게 쌓여놓으면 굉장한데요. 굉장히 그 능력이 높아져서 엄청나게 빨리 푸는데 이거 됐지? 그래서 국어는 이렇게 이거는 요점 정리 노트지. 수학은 뭐가 있어야 돼요? 공식 노트가 있어야 돼. 공식을 다 써있는 거 프린트한 다음에 거기다가 추가로 내가 틀린 문제 뭐 모르는 문제 뭐 요런 공식 요런 집합 공식 요런 삼각함수를 풀 때 이런 공을 추가로 몰라서 틀려 하고서 정리를 해놓는데 그 옆에다 그 공식 옆에다가 그래서 공식 노트 이거는 요점 정리 노트 이거는 뭐라고? 문장 노트 문장 단어 이런 문장은 좀 신기하고 이런 문장은 요 단어는 헷갈릴 수 있어. 이렇게 문장 노트 요거는 뭐라고? 이 책에다가 이 과목마다 요점 정리가 있어. 인터넷에 보면 이 요점 정리에다 추가로 정리해야지. 내가 뭐 틀렸나? 내가 이해되고 해야 되는 거.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거는 기적의 무슨 문장 이렇게 외우기도 하고 여러 가지 나오는데 이거는 꾸준히 해가지고 꾸준히 풀어보고 꾸준히 단어가 늘어나야 되는 거고 요거는 공식 노트에다가 플러스 여기에 있는 문제에 있는 개념들을 얼마나 많이 모으느냐에 따라서 실력이 판가름 나고 이거는 요점 정리 노트만 해놓으면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빨라서 다른 공부하는데 시간 아끼는데 도움이 되고 됐어요? 거의 어쨌든 내신하고 공부법이 비슷할 수도 있지만 이거는 뭔가를 턱 찍어갖고 그 부분만 하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쌓아 올리고 그죠? 뭐라고? 한 70%까지 쌓아 올리면 나머지는 문제 접근하고 유형 보고 시험 공부를 해서 넘치게 하는 것이고 내신은 순수하게 그냥 꼼꼼하게 쌓아갖고 이걸 100%를 채워야 돼. 넘기고. 그런데 이 밑에 이렇게 수능 보려고 생긴 실력이 있으면 요게 저절로 차져 이만큼이.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이 실력이 이렇게 차져. 이거는 그래서 요만큼을 공부해서 좀 효과적으로 더 빨리 할 수 있지. 근데 이거는 시험 공부하는 요령 자체가 마지막으로 찬다면 이거는 마지막에 꼼꼼하게 암기하는 게 마지막으로 차지. 내신은. 됐죠? 수고하셨습니다.